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어제 고용 쇼크를 삼켜버렸다. 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국내 정책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그나마 고용 쇼크를 삼켜버리면서 넘어간 그런 하루, 상당히 이 생각이 의외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 따라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상승 반전하며 우리를 좀 안도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특별한 어떤 경제 지표 발표 일정도 없었고, 다음에 패드의 FOMC의 여러 의장들이 다 이제 무건 수행을 해야 될 그런 기간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의외로 잠잠하며 그동안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정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새로운 시장 동력인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네, 10일날 PPI가 발표가 되죠. 10일날 PPI, 11일날 CPI. 이 두 개가 결국 15, 16에 열릴 FOMC에 이 금리 인하는 100% 확실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 여기서 경기는 그렇게 생각만큼 큰 침체가 아니라 슬로우다운이다, 여기에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시장을 끌고만 간다면 시장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할 것 같다. 하지만 큰 V자 반등은 힘들죠. 따라서 한 발 더 나가면 시장의 시각이 내년으로 향할 가능성, 내년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죠. 트럼프의 중간선거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인데 2년 지나면 이제 거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후에 트럼프가 취할 또 새로운 또라이짓 몽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해가 내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잠잠하고 좀 편안한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하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긍정적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다우는 0.18, 나스닥은 0.54, S&P 500은 0.2. 네, 나름대로 상승력이 막판에 갈수록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할 때가 이제 4시 반이었으니까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니케가 1.45, 일본에 이제 이시바라가 나갔죠. 네, 사임을 했는데 고이즈미 아들하고 또 여자 그 후보가 있던데, 그 여자 후보 아주 공격적인 정책 부양책, 금리 인하 정책,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 우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일본 엔화가 살짝 약세로 하는 모습, 하지만 주가는 크게 상승으로 반응을 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상해는 0.38, 항생은 0.85. 어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발 고용 쇼크를 어느 정도 다 해소하며 안고 가며 그런 해결을 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아시아 시장을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 전망 속에서 미국 증시 마감 22분 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마감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술주인 엔비디아가 모처럼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했는데 애플은 하락을 했다. 테슬라도 좀 하락을 했어요. 주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활짝 웃었고 퀄컴은 하락하는 모습. 이번 주에 10일과 11일 물가지표, 미국 시간이죠,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폭풍 전야 고요함,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PPI하고 CPI가 발표가 되는데, 먼저 8월 CPI가 제일 중요하죠. 목요일날 전년 대비 3.4% 이상. 지금 물가지수 CPI가 2.7인데요. YY로. 네, YY로 있는데 이게 3.4까지 올라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잘못 보는 것 같은데, MOM은 0.2. 근원 CPI는 0.3, MOM으로 0.3, 네, 이런 모습인데, YY로 3.4는 아닌 것 같아요. 네, 3.4는 아닌 것 같다. 2.7이었으니까, 제가 보서는 한 2.7, 2.8 정도? 이 정도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이 22.8배까지로 상당히 좀 21배를 찍다가 22배까지 올라왔는데 좀 고평가 영역. 한국은 10.2배,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 저평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는 0.33%, 네, 살짝 약세네요. 달러가 살짝 약세. 지금 3저 현상이라 해서 달러 약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유가가 하락하는 거 뒤에 살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저 호황이 그나마 작은 골디락스를 이루면서 시장의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온달러는 1386원,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본 엔화는 147.46엔, 소폭 약세로 돌아섰죠. WTI는 0.74% 상승 62.33달러. 금 가격은 0.65, 3,676.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벅스 회사의 오렌 버핏이 일본의 또 종합상사주를 계속 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다. 과거에는 10% 이상을 사지 않았는데 지금은 10% 이상도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오렌 버핏이 혹시 인플레이션에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방어주인 금이라든지 은 같은 종목 41.97 이런 종목들이 상승해서 올라오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의 최고는 금이죠. 금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대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구리도 0.33% 상승 4.566달러 1파운드당. 금리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2년짜리는 3.49, 1.2bp 하락, 10년짜리는 4.047, 3.5p. 10년짜리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10년짜리 하락이 눈에 띈 최근의 모습이다. 오늘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4.4까지 갔다가 4%대까지 빠지는 아주 강한 금리 하락의 모습. 여러분, 장기금리는 시장의 경제 현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기금리는 금융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장기금리가 빠졌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나쁘다, 침체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리가 가장 시중금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좋을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빠져주는 게 필요치 않나. 테슬라는 1.18% 하락 346달러. 엔비디아가 오늘 계속 최근에 하락하다 올랐는데 169달러. 170달러, 106자도엔 또 사서 180달러 정도의 또 단타는 가능한데, 엔비디아는 좀 건들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죠. 팔란티어는 모처럼 상승했어요. 1.94% 하락, 상승 156달러, 170달러까지 기다렸다 올라오면 팝시다. 애플은 마이너스 1.17, 236달러. 브로드컴이 3.07, 여전히 강세네요. 345달러, 거의 다 뭐 38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를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 우리 브로드컴이 어디 봤느냐. 엔비디아가 4.11조 달러, 마이크론 3.7조 달러, 애플 3.2, 알파벳 1.3, 아마존 2.52, 메타 1.97, 브로드컴이 메타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 1.63조 달러. 저는 개인적으로 2조까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2조까지 봅시다. 그 다음 펄을 봤는데 팔란티어가 473배로 그냥 가장 문제죠. 테슬라 189배, 브로드컴이 86배로 그렇게 낮지 않는 고평가 영역이 있는데, 저는 100배 이하는 이스큐스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장력이라는 거죠. 지금 세계 AI 가속기 시장의 80%를 누가 담고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들고 있죠. 이 20%를 우리 이제 브로드컴의 다 일반 다른 기업들이 엉덩이를 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밀린다는 거죠. 밀린다는 거. 오픈 AI가 100억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에이직 반도체, 브로드컴과 함께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장 브로드컴과 작업을 함께 하는 것들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에 유리하고, 엉덩이를 처음 밀고 뭔가 상승이 트렌드가 나타날 그 초창기가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단계이다. 물론 50%까지 밀어내기는 힘들 거다. 10%만 밀어내도 브로드컴한테는 굉장한 능력이다. 그래서 퍼 100배 이하는 용인을 하자. 100배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왜 100배냐 저도 모릅니다. 그 정도 감각적으로 그렇다. 일랄리는 2.02% 상승 741달러,
노버너 디스크는 마이너스 1.72, 54.28달러. 마이크론도 상승했네요. 131.92달러. 인텔은 마이너스 0.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TSMC 1.44달러, 44% 상승 246달러. 비트코인 0.86% 상승 다시 11만 2200달러까지 11만 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이더리움도 0.51% 상승해서 4315달러. 네, 뉴스케일 파워는 1.53% 하락을 했네요. 34달러. 코어이버가 6%나 올랐어요. 100달러가 깨지니까 사자가 들어오네요. 저는 뭐 코어이버는 10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네, 바이 영역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살만합니다. 코어이버 사서 200달러까지는 들고 가자. 네, 메타도 0.83% 상승 758달러. 서클은 0.5%에서 하락 113달러. 큰 변화가 없었네요. 네, 오늘 투자 포인트는 3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가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다. 즉 이 3저가 상당히 주식시장의 호재라는 거죠.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이 3저 호황이 주식시장을 위로 끌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 바닥은 확실히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네,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고용시장 둔화가 3저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을 지켜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금리가 일단 하락. 네. 우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이 단기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국채금리 하락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10년채가 좀 많이 빠졌죠. 4.07%까지.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될 것이다. 금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나스닥과 금리를 보면 서로 역의 상관관계죠. 금리가 하락하면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 네, 달러도 한번 봅시다. 달러는 아주 약세는 아니지만 약간 중간적인 입장, 강세로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달러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보단 강세폭이 제한된 채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을 골디락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재 글로벌 외환시장은 자산 가격 및 경기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악영향을 주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달러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해서 강하고 미국 금리 수준을 고려한다면 달러의 약세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올라가지만 않고 중립만 유지한다면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달러와의 제한적 약세 혹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달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오렌 버핏도 그렇고 금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향후에 있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모습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다음은 WTI죠. 네, 3조 효과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게 유가라. 이것은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하죠. 오펙 플러스는 올해 10월부터 이를 13만 7천 배럴 원유를 증산하기로 결정. 오펙 플러스 추가 증산. 아마 미국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세 두들겨 맞을 거다. 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배럴당 50달러로 하락한다면 고용시장 둔화에는 구매력 약화를 보강해 줄 수 있고 물가의 추가 안정에도 기여할 공산이 크다. 결국 3저가 강하지는 않지만 시장에 나타나며 시장의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면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혔다면 결국은 개별 종목 플레이가 답인 거죠. 무엇을 사야 하느냐? 어제 이제 상승한 요인을 보면 미국 고용 쇼크, 일본 엔화 약세, 탈 엔비디아 가속화, 135만원 주택 공급 대책. 이게 이제 세계가 가장 큰 주제였는데 어제 조선기자재가 올랐어요. 네, 조선기자재, 모듈러 주택, 중소형 건설사, 증권은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교보, 현대, 부국, 신영이 다시 올랐습니다. 또 건설주는 중요한 건설들이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건설사에 죄송합니다. 좀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 모듈러 주택, 네, 금강공의 NRB, 자연광, 한신공 SY, 다음 조선기자재, 한라 IMS, 세진중공업이 굉장히 요즘 많이 올라왔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월요일 아시아 증시의 미국발 고용 쇼크 민감도가 매우 중요한 하루였는데 무난히 소화했다. 일본은 정치적 용의로 한국은 국내 정치 영향으로 이걸 소화하고 넘어갔다. 오늘 아침 미국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죠. 과연 얼마나 잘 또 회복할지. 그런데 예상외로 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일 PPI, 11일 CPI, 그리고 16일 FOMC 이 세 개가 가장 큰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은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에서 공장 짓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외교적으로 잘 해결을 해가는 불확실성 제거 차원의 접근이 어제 시장에 그나마 주가를 버텨주는 요인이 됐다. 여기 어제 여야 영수회담에서 장동혁 선수가 양도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이벤트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치르면 시각이 내년으로 이동할 가능성. 내년 금리는 달러는 그리고 중간선거를 위한 트럼프의 다음 정책은 그리고 다양한 미래 먹거리는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 헤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가끔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의 또 다른 목리, 뭐가 또 목리가 나타날까? 이게 이제 불확실성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죠. 관세전쟁 2라운드 이후엔 새로운 관세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 또 세계를 괴롭힐 전략이 뭐가 있을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단을 강하게 막지만 하단은 풀릴 유동성의 힘이 아직 남아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돈을 회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단을 그나마 지켜줄 것이다. 상하가 모두 막힌다면 결국 개별 종목 장세 아니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일단은 브로드컴발 에이직 반도체 시장의 본격 개화로 인한 국내 소부장 반도체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제약바이오 가끔씩 단발성으로 나오는 국제 경제 살리기 정책 10월 국경적 쇼핑 수혜주 단타로 해볼만 하죠. 네.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브로드컴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국경적 이 세 개 섹터로 좁혀서 뚝심을 투자하자. 제가 봐서는 135만치 짓는 것은 오늘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사그라들 가능성인데 한번 단타로 해볼만 하지만 너무 쫓아가지는 말자. 테크윙, 세진공업, 파라다이스, HPSP, 파크스템스, 삼목에스폼 그나마 어제 들어온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안정을 찾고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은 좀 편하게 누릴 것 같아요. 쫓아는 가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들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오면 어느 정도 30% 정도만 이익 실현을 하자.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나침반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상승을 믿고 화이팅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카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